형이 방금 촬영 오기 전에도 부동산 소장님한테 연락받았는데 서울 15억 이하 단지들 급매물 나오자마자 1시간 만에 나간대. 누군가는 지금 집값 거품이다 더 떨어진다 악플날 때 똑똑한 놈들은 대출 갈아타고 임장 가서 도장 찍고 있단 소리야. 지금 서울 입주 물량 C가 마르는 거 알지? 전세가는 미친듯이 치솟고 5월 9일 양도세 중과 배제 종료일은 코앞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지금 나오는 급매물이 마지막 탑승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아직도 결정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는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돼. 근데 현장 가서 뭘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고? 오늘 형이 지금 당장 안 움직이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매수 포인트와 실전 임장 팁에 대해서 싹 다 풀어줄게. 부동산 좀 아는 형이야. 지금 시장의 핵심은 15억이야. 15억 이하냐 초과냐에 따라 대출 액수가 수억 원 차이 나거든. 예전 2020년 12, 16 대책에서 대출 규제가 나왔을 때 그때 그 규제 금액에 맞춰서 매매가가 올라갔었어. 이번이라고 다를까? 이미 강북에서는 13억, 14억에 거래되던 단지들이 15억에 맞춰서 빠르게 상향 키 맞추기를 하고 있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남 3구, 마영송만 오른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때? 관악구, 노원구, 서울 외곽 매수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975건 중에서 무려 850건이나 15억 이하 거래였어. 서울도 핵심지만 오른다는 생각에 갇혀 있으면 지금 기회 다 놓칠 거야. 강남만 주구장창 오르는 시장은 있을 수가 없어. 강남이 먼저 오르는 건 맞지만 그 외 지역들도 시간차를 두고 키 맞추기를 할 수밖에 없어. 시장 흐름에 몸을 맡겨야 자산 상승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을 거야. 이제 본인이 가용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고 대출도 미리 확인해봐. 요즘 매수의 핵심은 대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가격대별로 그리고 생애 최초 등 정책 자금 적용 여부에 따라 대출 여부가 완전히 갈리기 때문에 먼저 꼭 확인해봐야 돼. 그리고 집값뿐만 아니라 취득세, 복비, 등기비용, 인테리어비 등도 전체 매수 비용에 포함해야 하는 거 알고 있지? 이거 빼먹고 덜컥 계약했다가 큰일 나는 수가 있어. 브랜드, 역세권, 대단지, 신축, 편의시설, 학군 이 6가지 다 가진 육각형 아파트는 지금 우리 돈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 우선순위를 딱 2가지 먼저 정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리는 전략이 필요해. 그래야 우리가 현실적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 그리고 현장에 직접 가서 느껴봐야 될 것들이 있어. 특히 차로 현장에 가면 경사도가 잘 안 느껴질 수 있어. 실제 살아보는 것처럼 유모차도 끌어보고 아이손도 한번 잡고 직접 걸어봐. 아, 이 언덕은 도저히 나 못 살겠다 싶은 곳은 남들도 똑같이 느끼는 거야. 이런 경사도뿐만 아니라 동네에 가면 애들은 많은지 동네 분위기는 어떤지도 직접 가봐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낮과 밤, 주중과 주말 따로 가보길 바래. 낮엔 멀쩡하던 동네가 밤엔 불법 주차 지옥이 되거나 유흥가로 변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 그리고 구축 아파트는 밤에 주차장에 이면 주차는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이 꼭 필요해. 예전 토어제가 시행되기 전에 갭 투자를 할 때는 무조건 전세 낀 물건을 선호했지. 전세 보증금이 무이자 대출이자나 다름없으니까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만큼만 있으면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엄청난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거야. 근데 5월 9일까지는 월세 낀 물건이 좀 더 메리트가 있어 보여. 왜냐? 아까 말했지. 지금 시장에서는 대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세 낀 물건은 대출이 안 나오지만 월세 낀 물건은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대출이 웬만하면 나오거든. 전세도 세입자 나갈 때 대출 받으면 되지 않냐고? 전세 세입자가 나갈 때는 대출의 성격이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 되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올 가능성이 커져. 그럼 거액의 보증금을 지인한테 빌리던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해야 돼. 아까 15억 미만 대출 한도가 6억이라고 했지? 계약할 때 KB 시세가 14억 9천이었는데 잔금 칠 때 15억 1천만 원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대출 실행 시점이 기준이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4억으로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가급적이면 15억에 너무 가까운 물건은 피하는 게 좋아. 그리고 대출도 잔금 기한이 넉넉하다고 나중에 할 생각하지 말고 미리미리 해놓는 게 좋아. 그리고 정책자금 대출을 꼭 확인해 보도록 해. 9억 이하의 집이면 신생아 특례, 소득 낮으면 보금자리론, 그리고 아까
15억 이하 한도가 6억이라고 했지만 이미 토어제 지역에서는 LTV가 40%에 걸려서 6억도 안 나올 수 있어. 이런 경우 생애 최초 대출을 하면 규제 지역은 LTV가 70%, 비규제 지역은 80%까지 나오니까 꼭 확인해 보도록 해. 2026년 이후 서울에 공급? 없어. 지금 전월세 사는 동생들 나중에 계약 만기돼서 집 구하러 나갔다가 전세가 오른 거 보고 기절하면 안 된다. 지금 당장 네이버 부동산 앱 켜고 전세 맵을 한번 확인해봐. 형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나중에 가서 그때 형 말 들을 걸 하면 이미 늦었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부동산 좀 아는 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박아주고 나 이 동네 좀 알고 싶어 하는 동네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형이 한번 알아봐 줄게.